안녕하세요. 브릭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진행을 맡은 MC 은솔입니다. 판타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판타지는 판타시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일반적으로 환상을 의미하지만 문학에서는 현실이 아닌 가공의 세계에서 마술이나 요정 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취급하는 몽상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런 현대 판타지 소설의 지침서로 평가받을 만큼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작가 톨킨의 장편 소설인 반지의 제왕인데요. 여러 판타지에 등장하는 드워프나 오크, 엘프 같은 종족들도 반지의 제왕에서 기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개봉한 반지의 제왕 영화 3부작은 반지의 제왕과 톨킨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고에서 출시된 반지의 제왕 제품 중 2편에서 등장하는 제품을 준비해봤는데요. 은솔의 브릭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 제품 번호 9471 우르크하이 암입니다. (2012년에) 출시됐고요. 부품수 257개, 피규어 6개로 구성됐습니다. 박스 앞면에는 영화 속의 전체 지도를 배경으로 삼고 반지의 제왕 로고와 우측 상단에 영화 속 절대 반지의 이미지가 더해져 사실감을 더욱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헬름 협곡의 성벽 일부분을 재현하고 공성 무기를 이용해 성을 공격하는 우르크하이 군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캐릭터들이 미니 피규어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에오메르와 로한 궁수, 우르크하이 4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박스 뒷면에는 역시 지도를 연상케 하는 사각 프레임에 완성된 제품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컷의 이미지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공성무기 발리스타와 로한 병사들의 무기와 간략하게 전투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제품 번호 9474 더 배틀 오브 헬름 딥과 연결된다는 이미지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제품을 자세하게 소개할 텐데요. 우선 영화의 캐릭터들이 레고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캐릭터는 에오메르입니다. 전통적인 기마 종족의 국가인 로한에 속한 캐릭터입니다. 왕의 직계 혈통은 아니지만 에오메르는 국왕 세오덴의 조카로 헬름 협곡의 전투에서 최후의 일전을 맞을 때 가장 용맹하게 오크 전사들에 맞서 싸웠으며 후에 로한의 왕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로한 병사입니다. 로한의 병사들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다고 하는데요. 말을 타면서도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보여줍니다. 우르크하이 병사입니다. 우르크하이는 오크들보다 훨씬 강화되고 약점이 많이 개선된 종족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크와는 달리 태양빛 아래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투의 무대가 될 장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품 조립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방금 영상의 제품이 제 앞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루크아이 군대의 공성무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성무기의 이름은 발리스타입니다. 영화에서는 헬름 협곡 공성 시 이 석궁에 줄을 매달아 높은 성벽까지 밧줄을 걸어서 쏘게 되는데요. 두 발의 화살이 장전되며 좌우로는 무시무시한 칼날도 붙어 있습니다. 꽤나 위협적으로 보이는데요. 발리스타는 뒤에 이 빨간색 브릭을 앞으로 밀면 발사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날아가는 힘이 약해서 많이 아쉽네요. 영화의 헬름 협곡 전투에서는 우루크아이의 다양한 공성무기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영화를 보게 된다면 이런 무기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루크아이의 공격을 방어할 헬름 협곡의 성벽을 보겠습니다. 영화에서의 성벽은 엄청난 높이와 튼튼함을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레고로 표현된 헬름 협곡의 성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우루크아이가 발리스타를 타고도 넘어올 정도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벽돌 브릭이 성벽의 디테일을 더해주는데요. 자그마한 성벽이긴 하지만 성벽의 견고한 느낌은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성벽의 안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돌려볼까요? 성벽 뒤쪽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작은 투석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석기 안에 이렇게 브릭을 올린 다음 이 부분을 누르면 브릭이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레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 제품 번호 9471 우루크아이 아임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 제품 번호 9474 더 배틀 오브 헬름 딥입니다. (2012년에) 출시됐고요. 부품수 1368개, 피규어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출시된 반지의 제왕 제품 중 가장 큰 제품입니다. 상단에는 더 로드 오브 링스 로고와 함께 옆에는 절대 반지의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헬름 협곡에서의 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캐릭터들의 역동적인 전투 장면을 표현해서 영화 속의 장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데요. 좌측 하단에는 제품에 어떤 피규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리, 세오덴 왕, 할디르, 아라곤, 버서커 우루크아이 1개, 일반 우루크아이 병사 3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박스 뒷면에는 완성된 제품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컷 이미지의 사각형 테두리가 마치 불에 그을린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기믹과 전투 장면, 무기의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품 자세하게 소개할 텐데요. 우선은 영화의 캐릭터들이 레고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드워프 김리입니다. 드워프 종족은 인간보다 다소 키가 작지만 몹시 힘이 세고 건장하며 덥수룩한 수염이 특징입니다. 반지 원정대의 한 명으로 엘프인 레골라스와 콤비로 자주 활약합니다. 로한의 왕 세오덴입니다. 사루만의 계략에 빠져 패인처럼 지냈지만 간달프의 도움으로 중간계의 평화를 위해 검을 다시 잡게 되는 로한의 왕 세오덴입니다.
요정부대의 대장 할디르입니다. 로스로리엔 요정부대의 정찰대장으로 헬름 협곡 전투에서 엘프 궁병들을 이끌고 노한을 지원하러 옵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아라곤입니다. 반지 원정대의 한 명으로 곤도르의 정통 후계자입니다. 헬름 협곡 전투에서는 최전선에서 우루카이 부대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버서커 우르크하입니다. 버서커의 경우는 영화에서 재미로 추가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헬름 협곡의 튼튼한 성벽을 날려버린 것도 버서커입니다. 우르크하이 병사입니다. 앞서 소개한 제품 번호 9471의 우르크하이 병사와 동일합니다. 영화 속 영웅들이 활약하게 될 장소가 만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품 조립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방금 영상에서 본 제품이 제 앞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의 입구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본 성벽보다는 그래도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문으로 가기 위해선 돌계단 진입로를 향해 가야 하는데요. 진입로는 이렇게 열리는데 안에는 해골이 있네요. 성문은 안쪽으로만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 위쪽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네요. 적이 입구로 공격해 올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뜨거운 기름을 붓거나 돌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깃발은 영역 표시를, 횃불은 성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투석기와 투석기에 실어 날릴 돌덩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의 오른쪽에는 조그만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뚫린 성문을 메꾸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아라곤과 김리가 이 문으로 몰래 나와 돌다리로 점프해서 적들에게 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이 앞에는 이렇게 점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라곤과 김리를 여기다 세우고 이 부분을 누르면 점프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양쪽 대칭의 성벽을 둘러보겠습니다. 성벽도 영화처럼 원형으로 표현하기 위해 힌지 부품을 사용해 곡선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성벽의 높낮이를 조절해 역동성을 부여한 것은 좋지만 갑자기 낮아지는 성곽의 높이가 조금 걸리는데요. 이쪽을 겨냥해 우루콰이 병사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루콰이들이 공성을 위해 준비한 사다리입니다. 영화에서도 등장한 사다리인데요. 사다리를 들어서 올리면 옆에 칼날들이 성벽 위에 고정되는 형식으로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서의 칼날은 그냥 장식이네요. 이렇게 성벽 사이의 틈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산성의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배수로가 있는 성벽입니다. 배수로임을 알려주는 파란색 타일로 꾸며져 있고 앞에는 사루만이 특별히 제작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선 횃불을 들고 자폭 공격을 하러 달려온 버석커 우루콰이에게 뚫려
다른 우루과이 군대가 진입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되는 배수로입니다. 이곳이 뚫리면서 결국 산성이 함락 직전까지 가게 되죠. 영화에서처럼 성벽이 파괴돼 무너지는 표현이 가능한데요. 안쪽 레버 형태의 장치 보이시죠? 바깥에서 보면 여느 성벽처럼 보이지만 이 장치를 이렇게 누르면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앞서 소개했던 제품 번호 947을 우루크아이 암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서 성벽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에서 가장 높은 뿔피리가 있는 탑을 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출정 전에 김리가 이곳에 올라 뿔피리를 불게 되는데요. 뿔피리 탑의 아래에는 출입문까지 만들어졌고 사다리를 이용해 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용해 탑벽을 꾸몄는데 바깥 성벽처럼 브릭으로 표현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탑 꼭대기 내부를 보면 뿔피리를 불 수 있는 피리 주둥이도 설치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성 중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세오딘 왕이 결전을 준비하며 갑옷을 두르는 장소로 등장하는데요. 역시 영화 속 모습을 살리기 위해 반원형 개방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부 상단은 병사들이 올라설 수 있게 작은 발판도 마련되어 있고 외성과 내성에 연결이 되는 구름다리도 제작됐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하얀 말의 그림이 그려진 커다란 로한의 깃발인데요. 그 아래로 왕을 위한 자리가 있고 앞에는 식사가 가능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무기 보관대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헬름 협곡의 성의 조립 방식은 기존의 캐슬 성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옆으로 뻗어지는 성곽들의 높이가 갑자기 낮아져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성곽의 길이감도 짧아져서 가격 대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여기까지 레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 제품 번호 9474 더 배틀 오브 헬름 DB였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겪어볼 수 없는 판타지의 세계. 그 세계를 영화, 소설, 혹은 게임으로 접할 수 있는 요즘이지만 대부분 눈으로 보고 기억 속에 담기 마련인데요.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작품들은 레고 제품으로 탄생했을 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팬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타지도 레고로 출시되면 직접 만들어보고 전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레고는 여전히 가격을 떠나 매력적인 것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매력 어필 충분히 할 수 있는 레고 제품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솔의 브릭 스토리!